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파트 4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다시 또 정리하는 그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익 스피킹에서 파트 4는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그러니까는 그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리스펀딩 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파트 4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자주 나오는 시간, 장소, 인물, 알겠죠? 그리고 이런 좀 인포메이션이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은 이거는 다르다. 그리고 왜 다르다? 그래서 정정을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제 주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서대로, 그 다음에, 싫으면 왜 싫은지, 그리고 나는 싫다. 이유는 뭐다. 뭐 이런 것처럼 계속 무언가 좀 시퀀스에 맞게, 그죠? 인과관계에 맞게 말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표현들을 숙지하면 파트 4에서는 제일 많이 당황하는 게 파트 5거든요? 그런데 뭐 요 정도만 좀 준비를 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항상 학생들이 얘기하듯이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날씨에 관련돼서. So when is meeting taking place? 뭐, 그 다음에, 뭐, 날씨뿐만 아니라, 이제, 일정에 관련된 거. 알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표현들도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알겠죠? 그렇긴 하는데, 뭐, 일상에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when is meeting taking place? 언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를 take place. 뭐 요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take place란 거. 어떤 것이 일어나다. 그 다음에 on Friday. 전치사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언제, 무슨 요일에, 그 다음에 March 19th, th. 이거 별거 아니지만, 우리 파트 1 같은 거, 그쪽에서 얘기할 때도 순서라든가 날짜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언제 하느냐? where, 어디서 하느냐? 그 다음에 뭐 날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how 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WH를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WH를 좀 잘 들어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될지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where is the meeting being held? 자, 요거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들이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연습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meeting which is being held 이런 식으로 이게 홀딩이 아니라 being held예요. 알겠죠? 개최를 하는 게 아니라 개최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들으실 때 이게 확 지나가고 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meeting will be held.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는 싶어. 그런데 그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슬처럼 꿰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아시겠죠? will be held. 어떤 것이 개최가 되어진다, 일어난다, 아니면 will take place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런 거 in 쓰고 그 다음에 on 쓰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강대강 붙여도 거의 다 맞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요한 표현들, will be held, will take place 이런 거 모르면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간 관련. What time does the meeting start? 언제 일어난다고 그러죠? 몇 시에? 그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ill start.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죠. 어떤 것들은 언제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시간의 전치사는 as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파트 4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일상 컨버세이션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what time should I be there?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To participate in the morning. 그쵸?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그 참여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at 10:30 이렇게 되죠? 아니면 10:30 a.m. half past 10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So you should arrive before that time. 그래서 너는 그 전에 알겠죠? 뭐 하기 전에
그 시간 전에 before the time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How long did the meeting last?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또 물어보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will be held from to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를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알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So it will last for 1.5 hour. 뭐뭐 동안에 간단한 거지만 전체 다 좀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케어풀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전치사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내용들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So who will lead the discussion on new business? 누가 그런 디스커션을 이끌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뭐 알렌 피들러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will lead the discussion.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뭐뭐를 행사를 진행할 거야. 아니면 토론을 주제할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부러 다 지금 초안을 다 만들어 놓고 설명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lead 그 다음에 수동으로 되면 요거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lead, give, present 이건 다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청취할 때는 아시겠죠? Something will be held by 이런 식으로 수동 형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거의 다. 오케이? 그래서 수동에 난 수동을 약한데 수동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법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표현.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문법 형태는 수동태지만 수동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위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 will be led by 누구에 의해서 디스커션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컨버세이션이 이제 주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ive 주는 거죠. 근데 받다 행해지다 하면 will be given b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치라든가 렉처라든가 어나운스먼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먼저 문장을 만들지? 여러분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 해야 되겠어? 이 앞에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물이죠. 그렇죠? 사물이란 말이에요. 사물. 그러니까 사물 주어가 될 때는 무조건 수동 형식으로 됩니다. 알겠죠? 요거를 수동태를 걱정하지 마시고 뭔가 여러분들이 주체가 바뀌어진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사물이 나가면 무조건 뒤에는 다 뭐다? 수동 표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the lecture will be given. will give가 아니겠죠. lecture가 뭐 주는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employee of the month award. award 자체가 will be presented by. 뭐뭐뭐뭐 자체가 행해진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알겠죠? award가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branch manager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표현을 많이 알면 좋겠다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잘 알아놓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who will be leading the discussion 이렇게 돼 있죠? unfinished business. 자, 여기도 보시면 unfinished라고 과거분사 나와 있죠? 알겠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introduce, 그다음에 be introduced by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소개가 되어질 것이다. initiate 될 것이다. 할 때 이게 똑같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와 함께 수동 형식이 쓰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는 거, 수동태 문장, 주어가 사물 여기 나와 있죠? 주어가 사물일 경우에 수동태 문장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물이나 뭐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 분 포지션 얘기했죠? 포지션 얘기할 때는 항상 뭐를 정관사 더 써준다라는 거. The discussion on unfinished business will be led by Mike Burton. 누구냐면 the town manager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the major 이런 식으로 직위, 오케이? the chairman 할 때 직위라든가 대표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정관사를 쓴다라는 거, 그거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유형이 틀린 내용을 정정하여 말하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미스인포메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was told that our next meeting will be held in April. Is this right?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럴 때는
요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다 하면 무조건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no로 시작하셔야 돼요. 아, 틀린 게 맞아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유빈이 이거 시험에 나왔대요. 아시겠죠? 땡큐. 자, 그래서 이거 학생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부가의문문이라고 하잖아. 알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 노하고 yes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신경 쓰냐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아시겠죠? 오케이. 부정이면, 부정이면 무조건 노예요. 아시겠죠? 한국말은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너 숙제 안 했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한국말은 응, 안 했어. 이런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영어는 안 했으면 노예요. 아니, 안 했어야. 그렇기 때문에 no 하고 I didn't do my homework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영어로 얘기할 때 너 숙제 안 했지? 물어보면 나 했는데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no가 아니에요. 한국말은 no가 문제죠. 아니야, 나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했으면 yes, I did it.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정이면 무조건 no고 긍정이면 무조건 예스입니다. 알겠죠? 이거 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외국 나가서도 컨버세이션 할 때 많이 좀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 시험 문제도 항상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어, 물어볼 때 이거 맞느냐 할 때 아니야. No, you've got the wrong information. Our next meeting will be held in May. 알겠죠? March가 아니라 April이 아니라 May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틀린 내용을 정정하게 말하기 항상 시험 문제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제 주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표현을 잘 활용해가지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생각에는 뭐냐면 넥스트 미팅은 내일인데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해? 이걸 쓰라는 거예요. No. You've got the wrong information. 이걸 먼저 말해주고 나서 정답을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As far as I remember, you will have lunch. 오케이? Oliver's Garden에서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No, I'm not afraid. 아시겠죠? 미안하지만 그거 아닌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보시면 No, actually not. 이걸 먼저 해주고 나서 정답 얘기하라는 거예요. 노은지 예스인지. So you have lunch in cafeteria에서 한대. 그다음에 Alan Fiedler from the town committee will lead the session. 한다라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타입 5에서 틀린 내용에서 정정해서 올바른 내용을 맞춰주는 거는 상당히 조금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되는 그런 파트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평이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는 yes, no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 그 같이 고민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could you please explain the agenda를 얘기하래요. unfinished business에 대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언제 일어난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적인 거 아니면 행사를 뭘 하고 다음 거를 뭘 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내용에 대해서 숙지한 것을 설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까 이제 줄이나 다른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표현들을 많이 아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젠다가 있대. 근데 몇 개가 있냐면 there'll be two main 아젠다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보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두 개의 아젠다가 있다라는 거, unfinished, 그다음 which start at 10:30 a.m. 자,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시면 내용을 부가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irst, after 이렇게 will discuss about the schedule of fundraising event에서 하는 거겠죠? to new animal shelter에서 after that 그리고 나서 we'll talk about 그 다음에 이제 뭐 new construction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will the schedule, 그다음에 budget에 관련된 거. 여기 보면 이제 스케줄 같은 것도 뭐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버짓 같은 거, 이 버짓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산에 관련된 것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what discussion will be participating 할 것이냐. 내가 만약에 11시 30분에 도착하게 된다면 어떤 디스커션 할 거고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hen you arrive 이때 하게 되면 there will be only one discussion remaining. 자,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가 남을 거야. 두 개가 남을 거야. 알겠죠? 요거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뭐 음식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면 left라고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어, something will be left, nothing will be left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렇게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we'll talk about giving approval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할지, 그 다음에 반대를 할지에 대한, 승인을 할지에 대한 찬성, 반대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et up, the street light,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리는 거에서 나오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and then 뭘 우리는 하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겠죠? 이게 yes나 no로 대답하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yes, no로 답변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can you 뭐뭐 할 때, 아니면 are there 뭐뭐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에 긍정이면 무조건 yes, 부정이면 무조건 no.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이제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차트라고 써여 있는데 이거 차트 꽤 많이 나옵니다. 수빈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을까? 차트는 항상 나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주어진 given information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금 간략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주어진 내용들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지만 2시에 합니다. 3시에 합니다. 이런 시간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요일 같은 경우 on Thursday 이런 거 다 평가해 됩니다. 이거 전치사 다 빼먹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많이 빠져나와요.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간단하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장소면 in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from, to 같은 거 to 요거 빼먹지 마시고 from은 하는데 긴장돼서 to를 까먹는다라든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이 그 시제가 상당히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재, 과거, 미래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과거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제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왜냐면 다양한 시제들을 현재나 과거나 미래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진행, 그 다음에 수동 형식, 수동으로 이제 뭐 과거 수동, 막 이런 식으로 수동과 또 뭐가 합쳐지냐면 완료가 합쳐지거든요. 알겠죠? 이러면 조금 좀 뻑뻑해요. 근데 완료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수동을 미래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뭐뭐가 열려질 거야. will be held, will be presented. 알겠죠? 이런 형식으로 아시겠죠? will be given. 아시겠죠? will be provided. 요 정도는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진짜로. 알겠죠? 이게 점수를 상당히 많이 적응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제에 맞게,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 4는 생각보다는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내용들을 거의 묻고 대답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트랜스퍼링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한 표현들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고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여기 나왔던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파트 4 설명은 요 정도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